6월 16일 주요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역시 중동입니다. 다시 긴장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요. 이스라엘의 그 자랑이던 아이언돔 방어망이 글쎄요 뚫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텔아비브 도심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니까요.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네,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보복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란의 핵시설, 군사 거점은 물론이고요. 테헤란 인근의 주요 에너지 시설까지 공습 범위로 확대하고 있어요. 에너지 시설까지요? 네, 양국 지도부 발언도 연일 강경해지고 있어서요. 원래 예정됐던 미국하고 이란 핵협상 있잖아요. 그것마저 취소됐습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군요. 이 중동발 불안이 바로 국제 유가로 옮겨 붙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7% 넘게 폭등했는데요.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그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렇죠. 워낙 중요하니까요. 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한 20% 정도가 거길 지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봉쇄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러면 1970년대 오일 쇼크, 그걸 넘어서는 최악의 유가 급등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안전자산인 금값도 엄청 올랐다고요? 네, 금값도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커진 거죠.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미국 내부 상황도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렸다고요? 네, 노 킹스, 그러니까 왕은 필요 없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점을 비판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권위주의적인 행보,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워싱턴 DC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거든요. 아주 극명하게 갈린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참 대조적이네요.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SK그룹이 울산에 이게 규모가 조단이라고 하던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큰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다 그 이상입니다. 그런가요?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하고 손을 잡고요. AI 학습, 추론에 꼭 필요한 고성능 GPU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무려 6만 장이나 투입하는 100메가와트급 시설입니다. 6만 장이요? 엄청나네요. 네, SK텔레콤이 주도하고 그룹 내에 있는 에너지, 건설, 또 SK하이닉스 반도체 역량까지 총동원해서요. 동북아시아 지역에 AI 인프라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이 다시 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2주 만에 2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요? 네,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요. 사상 처음으로 7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750조 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DSR 규제, 아시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3단계 규제 강화. 네, 그거 피하려고 대출 막차 타려는 수요가 몰린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간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K푸드의 저력, 빙그레, 메로나가 해외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만요. 해외에서 1억 6천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1억 6천만 개요? 와. 올해 목표는 무려 2억 개라고 하네요. 아니, 메로나가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국내에서는 사실 멜론 맛이 거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는 딸기, 망고, 심지어 타로 맛까지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을 내놨고요. 또 과일 맛바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독특한 콘셉트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아주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K 아이스크림의 위상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미래 먹거리를 향한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첨단 반도체 패키징하고 로봇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요. 네, 최근에 글로벌 전략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두 분야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주목하는 건가요? 특히 그 AI 반도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차세대 패키징 기술, 그중에서도 글라스 인터포저라고 하는 유리기판 기술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을 도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네, 이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곳에 투자했잖아요. 이런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가상자산 시장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비보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좀 특이하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XRP를 대량 매입하는 전략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비보파워 창업자가 직접 밝혔는데 XRP의 사용성, 유저빌리티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사용성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가격 오를 거 기대하고 투자했다기보다는 실제 결제나 송금 같은 데서 XRP가 활용될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실용적인 측면을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발표 직후에요. 비보파워 주가가 무려 2,300%나 폭등했습니다. 2,300%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을 가진 알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움직임이네요. 자, 이번엔 게임 얘기인데요. 배틀그라운드로 인도 시장을 꽉 잡은 크래프톤, 다들 아시죠? 이 회사가 사업 영역을 아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다고요. 게임을 넘어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도를 거의 뭐 제2의 내수 시장처럼 생각하고 게임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핀테크하고 소셜미디어 분야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랑 SNS까지요. 네, 매년 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면서요. 인도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인 캐시프리 페이먼츠라든가 아니면 현직 커뮤니티 앱인 슈루 같은 곳에 투자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와, 크래프톤의 행보도 정말 주목해야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히포티엔시라는 회사의 블록케어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국내 최초의 우울증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요, 좀 생소한데요. 네, 그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하는 이미 검증된 심리치료법이 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앱을 통해서 한 8주 동안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대화나 명상, 활동 같은 걸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 병원에 가지 않고 앱으로 치료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약물 부작용 걱정도 없고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커서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있는데 네,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좀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이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부터 기술 혁신, 그리고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경제, 건강 문제까지 다 얽혀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이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끔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 요인이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소식들 다음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